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종목들이 기본 막 3, 4% 빠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신 파나진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보여요. 뭐 마이너스 막 10% 넘게 빠지고, 어떤 거는 막 거의 하한가에 가깝게 빠지죠. 근데 상태를 보면은 특별히 되게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안 실리고, 이 시장의 하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다소 크게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여기서 좋은 가격에 산다, 그리고 뭐 좀 나중에 반등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주식들을 많이 하실 텐데, 혹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근데 이거 더 빠질까봐 당연히 무서워서 이것도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낙주 매매하게 되면은 진짜 많이 하는 게 일단 당일 등락폭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1% 정도다. 뭐 이 정도면은 일단 제가 봐왔던 일반 사람들 기준점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마이너스 10% 이상은 일단은 하락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한 마이너스 25% 하한가 부근이죠. 이 부분 핫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 마이너스 20%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을 집중 타겟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런 어떤 특정 하락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거를 많이 봤고요. 과대낙폭주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그쵸. 괜히 쓸데없이 많이 빠진 거. 그쵸. 낙주매매란 거 자체가 많이 빠진 거를 찾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률 위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뭐 거래량 종목에서 이렇게 몇 개 쭉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등락률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보고 거기서 한 세 번째 종목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거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찾겠죠. 비슷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갔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제가 일단 심사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게요. 당연히 이렇게만 하면은 안 좋은 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부족하다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완을 시켜드리면 여기서 일단 보는 뷰 화면을 넓게 보세요. 최대한 넓게. 분봉인데 넓게 본다. 네. 이렇게 넓게 봤는데, 어느 정도 넓게 봤는데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안 찾아지는데,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낙폭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건 뭔가 올랐다가 위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오르기 시작한 이 시작점을 찾는다, 요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분봉에서 안 보이면은 일봉도 보고, 일봉에서 먼저 보게 되면 분봉에서 안 보인 이유가 있었네요. 왜냐면은 꽤 긴 시간이 지났고, 시작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하락이 오늘이지만 지금 이 일봉 전체 파동의 시작점을 굳이 따지게 되면은 이때일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날이죠. 그럼 날짜를 볼까요? 그럼 12월 2일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넘어가서 12월 2일까지 가보죠. 요때네요. 요때예요. 12월 2일 정도가.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가격을 일단 어느 정도는 트래킹을 해주셔야 돼요. 좀 가격을 어느 정도 범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보여지는 게 한 4,500원, 4,000원, 주요 가격대 5,000원 요 정도. 그럼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요거를 기억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서 지금 요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기억했었던 가격대 4,000원에서 4,500원, 5,000원 그 사이에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져 있지만 조금 있으면 4,000원대 보일 거고, 4,500원, 5,000원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그러면은 해볼 법하다, 요 정도 생각. 즉 다르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10%라서 해볼 법하다가 아니라, 이 상승이 시작된 이 초입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낙주 매매에 걸려주는 이 삼각형이, 때로는 이걸 삼각수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걸려주는 종목들 안에서는 낙주 매매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전 저점, 뭐 아니면 상승의 출발점, 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수렴하는 위치를 찾아라. 거기에 좀 수렴이 돼 있는 상태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팁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매매인데 매매를 한다면은 당연히 적당하게 이런 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압니다. 적당히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말로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당히가 가장 적합한 말이고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고 어느 정도가 과한 거고 어느 정도가 부족한 건지 이거는 진짜 체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체크 받으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공간이 클럽이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여기선 과해도 부족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느낌적으로는 낙주 매매 시작 시점에서는 매매를 조금 빨리 가져가세요. 매수하고 매도를 좀 빨리. 그리고 매수할 땐 절대로 빨리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몰빵이나 비중을 한 번에 과하게 갖고 가지 말고 말 그대로 분할을 빠르게 한다 이 느낌으로 그리고 매도도 빠르게 가져간다 이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이 낙주 상황의 파동을 좀 이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괜찮게 흐름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선 돌파 매매처럼 불타기나 드리블로 전환을 시키는 거다. 여기까지 이어가 주시면은 낙주 매매가 그래도 웬만한 일반인들이 그냥 하락률 많이 빠졌으니까 밑에서 타이밍 잡고 한 번에 빵 매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매도를 좀 빠르게 하라는 얘기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매수를 했어요.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막 매수를 빠르게 막 한 거예요. 분할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빠르게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뭐 기분 좋게 쫙 올라가면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막 그냥 되게 뭐가 애매하게 뭔가 이런 식으로 막 빠지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매도를 빨리 하고 싶어서 이거를 들어간 거였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매도를 해야 돼? 하는 게 맞아? 빠르게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빠르게 할 기회를 안 주네? 라고 또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매도 기회가 맞아? 아니야. 이거를 판단하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좀 감각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비중에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매를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 빠르게 가져간 정도가 비중이 내가 꽉 찼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비중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채워가고 있는 거죠. 채워가는데 빨리 한다고 빨리 했지만 이게 빠르게 차기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금방 다 차니까. 그럴 때는 좀 덜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매도를 석헌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늘어지는 상황에 맞게 비중을 맞추는 목적으로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뭐 하다못해 이렇게 살짝 이런 게 생기면 요 기회를 막 놓치지 않는다던가 그런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인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에 그리고 하나 좀 생각 관점을 바꿔주면 좋은 게 수익 실현의 매도가 아니다. 매도의 목적은 당연히 수익 실현도 있지만 때로는 수익 실현이 아니라 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 재조정을 위한 매도의 목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좀 뭔가 재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목적성을 다르게 생각해주면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성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낙주 매매를 큰 폭으로 떨어진 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과대 낙폭이 돼서 좀 빠르게 좀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고 빨리 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죠? 이 목적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매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 샀네 라고 하면서 아예 손절을 해버리거나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의미 없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쵸. 근데 애초에 목적이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포괄적인 상황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추가해서 제가 이거를 각도를 다르게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올라가는 걸 바라고서 이게 분명한 원투죠. 모든 투자자의 원투입니다. 근데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를 바라는데 이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여기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예측성 투자다. 예측성 투자는 원투일 뿐 이게 나와줘야 의미가 있지 나오지 않았었을 때는 그럼 어떡할 건데 망하는 거 아니냐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측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대응을 조절을 해주면은 예측을 대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이 매매를 해서 결국에는
뭐 여기서 많이 샀던 적게 샀던 그거랑 상관없이 낙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동은 이렇게 고개 올라주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올라주는 요 파동, A라는 이 올라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의미가 생겨요. 이게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나오던 늦게 나오던 상관없이 이게 나올 때까지 내가 그 상황까지 따라 붙어서 매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대한 조절을 하면서 따라 붙어 간다, 요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나왔었을 때 진짜로 수익 극대화하는 거고, 아 이거 나오려고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너무 늘어지는데 안 나오는데 계속 빠지는데, 그럼 재조정해서 진짜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마무리가 손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분할 매수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손절 아니고 그냥 보합 탈출하는 것도 문제는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 붙는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이 가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내 예측이 들어맞기를 바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내가 사고 나면 기가 막히게 올라와 주길 바라죠. 네. 근데 또 그 심리가 이해도 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파나진 종목을 들고 왔지만 이거를 이제 사면서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어제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이게 이평선을 보면 21선 밑으로 이게 이평선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술적으로 투심이 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종목인데, 뭐 예를 들면 이 TYM 같은 이런 종목은 뭐 물론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렇게 그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뭐 이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좀 뭔가 투심이 살아 있으니 반등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종의 좀 빠른 눌림목의 형태를 갖춘 그런 자리, 막 이런 거를 들어가면은 좀 빨리 되겠지라는 그런 상대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 좀 덜 떨어졌으면 어때, 좀 빨리 반등할 만한 거를 찾아서 해야지 라고 또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빠른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놓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의지를 좀 내려놓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이건 이거대로 나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반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하되 좀 다른 관점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많이 그러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타협점으로 선택한 게 악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투자를 할 때는 영역 구분을 좀 잘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일지 김치찌개를 끓일지 영역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된장찌개에다 김치 넣어가지고 된장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잘 끓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맛있기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정배열에서 조금 빠른 파동, 팔딱거리는 파동을 이용한다와 이렇게 낙주매매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이걸 노린다, 반등폭을 노린다, 이 두 개가 영역적으로, 궁합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 추세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케이스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듯이 점심에 이거 먹고 저녁에 이거 먹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좋다, 이거를 합쳐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논리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합쳐지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위에서 이제 뭐 팔딱팔딱거리는 그 매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매매를 하면서 나는 낙주 매매를 하는 거니까는 좀 여기서 뭐 크게 먹으려고 하고 뭐 이상한 시나리오로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쵸. 혹은 반대 케이스에서 여기서 또 그런 거를 빠른 상승, 팔딱팔딱거리는 거를 막 기대한다던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분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 팔딱팔딱거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높아요.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가격이 싼 거는 팔딱거린다기보다는 싼 데서 좀 매집이나 이렇게 정책이, 아니면 이렇게 숨죽이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파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만 해줘도 두 개는 성질이 다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초보자한테 이제 권하는 거는 어때요? 초보자들이 보통 이런 빠르게 팔딱팔딱 하는 거에 많이 달려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얘기 많이 들은 거로는 이런 뭔가 좀 재미없어 보이는 흐름, 초보자들이 봤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재미없는 이런 흐름을 좀 우선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 낙주 매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굳이 말하면 제가 이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걸 두 개를 예로 든 건데, 네.
많이 빠진 걸 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사실 이거는 얘기가 좀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뭐 팔딱거리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낙주 매매 같은 걸 2번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 1번과 2번 중에 초보자한테는 뭐가 더 적합할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둘 다 물음표이긴 해요. 왜냐? 초보자들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 경험치가 많지 않은 분들이 매매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원투성 매매를 한다, 이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1번, 2번 뭐를 선택하면은 초보자한테 더 좋다가 없는 게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여기에 원투가 들어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이거를 빼기 위한 노력도 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빠진 대가로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선물 받는다, 이런 개념을 좀 진짜 진지하게 탑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이 파나진을 가지고서 뭐 낙주 매매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요. 네. 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만약에 요즘처럼 투심이 안 좋은 게 뭐 하루 이틀 이어지면 그러면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런 식으로 이거 붙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낙주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되는 거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정반대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고수는, 어니스트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봉을 보면서 이렇게 반등이 막 되는 시점이 보이면, 뭐 캔들이 막 양봉이 보인다던가 그럴 때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종가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지, 뭐 아니면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날까지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지, 진입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 궁금증이죠. 정말 베스트 궁금증인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봤다 낙주 매매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파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요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1번의 상승은 놓치긴 싫어. 근데 3번의 하락은 나는 이거는 내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뭐 욕심이란 건 다들 알죠?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그래서 난 잘 맞추고 싶은데, 욕심이란 거 알면서도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다 잡고 싶은 거는 사실이니까.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뻔한 얘기지만 적당히가 진짜 중요해요. 적당히. 이 적당히의 감각을 키우는 게 고수와 초보의 실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적당히냐면은 이 3번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1번을 놓치지 않게끔 사실 잡는 거는 2번 같은 형태를 잡아 놓는다라고 해서 1번이 나오면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고, 3번이 나오게 되면은 감 보면서 매매를 하면서 적당히 매매를 하고 있다가 도망갈 줄도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도망간다가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손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해서 엑시트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이 사이에서 결국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매를 해 나가면서 적당한 템포와 적당한 비중으로 계속 따라 붙어 보다가 이거 따라 붙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엑시트로 가자. 이거 따라 붙게 되면은 상승파동 지금 이거 입질이 오는데, 그러면은 드리블해서 수익 극대화, 이거를 조절하는 거. 결국엔 이 조절 능력을 잡아서 타이밍을 내 걸로 만드는 거지, 타이밍을 맞춘다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제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때 되게 많이 찾았던 종목이, 종목 선정 막 이런 거 한창 관심 있을 때, 뭐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처럼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당일날이라도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요런 캔들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아랫꼬리. 그죠? 그럼 나는 여기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이를 해서 기다리면 뭐 종가에 팔아도 여기니까,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면은 당일에도 제법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주 매매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걸 잡으려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요런 거라던가 요런 거를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미 비중이 다 오르졌고 난 여기에 몰빵을 한 거니까, 나는 몰빵하는 투자자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관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말씀하신 적당인데, 이 적당히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놓치는 거야? 그러면 놓치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나는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된 것 뿐이죠. 그런 상황도 잡고 이런 상황도 잡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한 이거랑은 너무 큰 차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알 것 같으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 행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가 아니라 적당하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조금씩 받아주면서 가면서 비중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 올라갈 땐 드리블해서 오히려 좋아질 때는 비중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재조정하면서 매도하면서 비중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그때 보면서 적당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서는 실력하고 100% 일치하는 얘기죠. 실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게 판단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들어가나요? 뭐 좀 더 봤다가 막 실시간으로 분봉 체크하면서 들어가나요? 종가에 들어가나요? 다음 날까지 보고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하나를 잡아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순간. 맞아요. 언제 들어가든 사실 상관이 없죠.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느리게 템포를 조절하고 좀 느리게 들어가면은 좀 더 빨리 템포를 조절하고 요 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급하게 막 그 아까처럼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거, 요런 타이밍, 여기 아래 꼬리 막 이렇게 잡히면서 팍 반등되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잡으려다 보면은 여기서도 사게 돼요. 여기서도 사게 되고 여기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심을 갖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물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관리하면 되는 건데 애초에 이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관리할 수 없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피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네, 맞습니다. 자,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낙주 매매 좋죠. 뭐 오늘 같은 날 오늘 시장 떨어졌으니까 난 주식 안 켜야지,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찾으려는 행동이 대부분의 분들에게 지금 말한 이런 타이밍처럼 추가 낙폭이 이어지면서 손해가 누적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적인 얘기를 오늘 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 흐름들 요거를 대응해 나가는지 이런 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다른 영상들 좀 보시면서 부족한 퍼즐을 좀 채워 나가시고요. 퍼즐 조각을 채워 나가시고요. 더 확실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클럽에 오시면 뭐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종목을 좀 추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꼬여가지고 좀 힘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미 개인 종목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코칭도 받고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계좌 관리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클럽도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란 있잖아요.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가 고정 하나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 가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